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멤버십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이제 클로징,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 클로징 편인데, 요거는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공개 영상으로, 다음 거는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만 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마지막에 멤버십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동영상 시청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걸 이제 제가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비싸신지 강의만 좀 볼 수 없냐 이런 분들 문의가 많아서 강의만 이렇게 시청하시면은 어떤 강의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8번째 강의입니다. 18번째 강의고 이제 한 7강 정도 많으면, 그래서 한 25강이면은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 강의는 이제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로징 내용인데, 이제 클로징은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 어떤 대표님들의 성향에 따른,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대표님 성향에 따른 어떤 클로징과 제안서 만들기,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상품 클로징. 물론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왜 보험 상품이 유리하냐. 그리고 꼭 보험 상품이 전부 아니잖아요. 대표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냐를 비교 설명하면서 상품 클로징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법인 상품입니다.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컨텐츠는 효과적인 상품 제안서 만들기, 경영인 정기보험 클로징, 종신보험 클로징, 단체보험 클로징 이렇게 4챕터를 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효과적인 상품 제안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품 제안서 중에 일단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CEO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산이 많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현금 흐름이 여유로운가 이걸 볼 줄 아는 어떤 좀 회계 시각, 재무 관리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CF라 그러거든요. 광고 아니고 캐시 플로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잉여 현금 흐름 개념을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쉽지 않은데 이걸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장부와 대표님 상담을 통해서 캐치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을 FCF라 그래요. 프리, 캐시, 플로우 요게 중요하고 제가 다음에 요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든 CCF 이거는 이거예요. CEO 캐시 플로우 이 CCF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때 좀 강의를 할 계획이에요. CCF. 그러면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이 좀 대표님들과 재무관리 얘기를 법인 재무관리, 개인 재무관리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개념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CCF, CEO 캐시 플로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자산이 많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기업의 그 대표님의 현금 흐름에 우선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대표님들하고 대표님의 행동 관찰을 해야 돼요. 행동 관찰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표님과 미팅을 하러 갔을 때 그 회사의 분위기, 대표님 사무실의 분위기, 대표님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의 종류, 뭐 이런 것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전 꼭 봅니다. 보시고 이 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독서 유형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대표님 주변의 뭐 사물 관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향을 추리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성향 그리고 어떤 소비 성향도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보험에 대한 태도 이건 뭐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비언어적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멤버십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거나 아실 거예요. 이런 비언어적인 정보들을 잊지 마시고 제안서를 만들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걸 그렇다고 뭐 뭐로 반영을 할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뭘로 반영을 할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클로징을 가면서 제안서를 제가 직접 다 만들거든요.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어떤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제안서 페이지가 바뀌거나 강조되는 내용들이 바뀌거나 이런 이제 작업들이 선행이 되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행동을 관찰하시고 행동을 관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기록을 하면 좋아요. 정보 기록. 근데 쓰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하셔라. 가능하면 좀 녹음해라. 그래서 1차 미팅, 2차 미팅, 1차 클로징 녹음하고 이 부분에 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그 네이버에서 클로버 서비스죠. 클로버 서비스. 어, 회의 내용, 미팅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많이는 안 쓰는데 어쩌다 써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법인 영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조금 체계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고 그 부분을 이제 별도로 이제 정리하셔서 기록하셔서 갖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고객 관리까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시고 이 기록된 정보를 분석해야죠. 분석할 때 대체적으로 혼자 하지 마시고 팀 단위 분석도 해보시고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시는 측면에서 팀 단위 분석도 해보시고 패널 분석이란 개념은 제가 좀 말을 어렵게 갖다 붙였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팀원이면 팀장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FC라고 하면 뭐 지점장 혹은 법인 영업을 잘하는 분들 뭐 저같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같이 이렇게 공유해보고 좋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뭐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소통하시는 걸 잘하는 분들을 뭐 많이 못 봐요.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부탁만 하러 오죠. 뭐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해주세요. 이런 부탁만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제안을 확정하는 거예요. 고객의 성향, 니즈, 상품을 확정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상품 제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안서를 만드시고 고객 미팅을 하실 때 한 번쯤 적용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효과가 있고 이 효과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성격별 의사결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CEO들이 있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CEO들이 있고 감성적이면서 직관적인 CEO들도 있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CEO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표님들의 성향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한테 보험 클로징 할 때는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 가입해야 되지? 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설득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가입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외려 클로징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어떻게 이 미팅을 끌고 갈 것이냐, 클로징 미팅을 끌고 갈 것이냐. 클로징 미팅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1차 미팅은 오픈 미팅이에요. 그래서 오픈 미팅이라 다양한 정보를 얻는, 그래서 팩트 파인딩 한다 그러죠. 정보를 수집하는 미팅. 그렇죠? 그리고 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미팅, 그리고 2차 미팅을 확정짓는 미팅. 이런 게 1차 미팅이거든요. 클로징 미팅은 폐쇄적인 미팅, 클로즈예요. 클로징이잖아. 클로즈드 미팅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내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를 그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지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가 골인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길들이 나와요. 대표님들이 질문에 의해서 아니면 그 팀장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어떤 샛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샛길들을 없는 게 제일 좋죠. 없는 게 좋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대표님 질문하니까. 그럼 요걸 막아서 요걸 끊고 계속 요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골을, 목표를 향해서 계속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한 게 클로징 미팅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자연스럽게 목표에 나와 같이 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향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CEO에는 왜라는 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에 집중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뭐가 좋지 이거예요.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뭐지? 목적이에요. 정확한 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 여기가 이유라면 여기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은 내가 이 보험을 누가 가입했는데 이거 하면 나 기분 좋아? 이게 뭐야? 이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가입하면 나도 가입해요. 이런 부류의 CEO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대표님의 CEO의 성격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맞게 클로징이 돼야 돼요. 오랫동안 해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법인 영업을 오래 해오시고, 이렇게 클로징을 좀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왜? 사장님마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이 클로징 하는 방향, 화법, 말투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게 거의 저는 보여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성격별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드렸고, 고객이,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고객이 자산이 많다는 게 집중하실 게 아니에요. 현금 흐름, 아까 말했죠. FCF, 프리 캐시 플로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물론 있는 자산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난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보험도 일종의 투자잖아요. 투자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뭐 예를 들면 10년을 납입을 해야 되면 얼마예요? 응? 120개월이니까 500만 원씩이면은 5억, 6억인가요? 그렇죠? 거의 6억의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6억의 현금 흐름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6억이라고 크게 생각하면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 6억의 잉여 현금 흐름이 대표님 회사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대표에게서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그것이 타당하면서 이로운 대표님들한테 이로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클로징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금 자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산은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처음에 모은다 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산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자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좀 웃기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험에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보험은 돈을 버는 상품이 아니에요. 돈을 지키는 상품이에요. 돈을 버는 상품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은 재테크 개념의 접근이 아니고 재무설계 개념의 접근이 되어야 되는 상품인 거죠. 자, 다음 장. 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CEO의 필요 자금을 한번 산출해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CEO의 자산 현황이 이렇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부동산 10억 원, 금융자산 10억 원, 비상장 주식 1억 원. 이게 취득가예요. 취득가. 그런데 현재 가치는 부동산 50억 원, 금융자산 10억 원, 비상장 주식 50억 원이다. 이게 이제 현재 자산 가치예요. 그러면 CEO의 필요 자금을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1억 원이 들고 퇴직금은 현재 5억 원이고 승계 비용은 30억 원이 든다. 상속세 재원. 그래서 총 36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6개월 단위로 해볼게요. 6개월, 10년 뒤 했더니 뭐 66억 원. 자, 이 금액의 용도는 매입 채무 상환, 판매 관리 이자 비용도 회사 운영 자금이죠. 운전 자금이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운전 자금은 대표님이 없어도 돌아가는 돈입니다. 누가 운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물려받는 후계자가 하겠죠. 그리고 퇴직금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세도 발생하겠죠. 그런데 현재 통장에 1억 원이 있고 빨간색으로 현재 통장에 1억 원이 있고 월 1억 원 정도의 수금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조건은 뭐냐요? 대표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런데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미수금 리스크가 존재하죠. 수금이 안 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법인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운전장은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안전한 운전 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보통 6개월. 그래서 6억 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준비된 사항은 지금 준비된 건 이거예요. 뭐 한 2억 원 정도 되지만 필요한 게 6억 원이라는 거. 지금 보험 가입했는데 한 3억 원 정도가 해약 환급금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억 원이죠. 그렇죠? 자, 상속세는 지금 50억 원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30억이라고 하면 자, 이것도 5억이라고 하면 2억 원이죠. 현재 기준으로 하죠. 현재 기준으로 해야 설명이 좀 편하니까. 마이너스 2억 원이죠. 이건 2억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얼마예요? 마이너스 4억 원이겠죠. 6개월치 기준으로 하면 이제 대표 6옷이에요. 30억 원인데 5억 원. 자, 이것저것 다 모아서 한 10억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20억 원의 상속세 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26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CEO는. 근데 이게 준비되어 있냐? 그리고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CEO가 있느냐? 거의 없죠.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자산 현황을 파악하시고 필요 자금을 파악하시고 자, 우리 제안이라는 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던지시는 거예요. 제안이라는 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대표님의 닫혀있던 니즈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계약이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우리는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다음 장.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원두 커피 갈아서 드립입니다. 제 커피 좀 좋아해. 자, 필요자금 준비 어떻게 하냐면 줄이고 준비하자. 줄일 건 줄이고 준비할 건 준비하자. CEO의 필요 자금을 산출했죠, 아까.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를 숫자, 항상 말씀드리면 숫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숫자, 사칙, 연산.
어느 날 우리 후배들하고 술을 먹다가 농담이 나왔어요. 연산 한, 연산 한용수라고. 연산, 왜 연산 그랬더니 사칙 연산을 너무 강조한대. 농담이고. 예. 자, 준비 자금이 10억 원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족 자금은 20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20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이거죠. 자, 준비 자금 내용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부족 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거예요. 필요 자금에서. 그런데 지금 대표님의 현금 흐름에서 500만 원 정도는 개인이, 그리고 1000만 원은 법인이. 이것을 여러분들 클로징을 항상 우리는 법인에서만 하지만 법인 플러스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법인도 준비해야 되고 개인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개인이 현재 급여나 대표님의 기타 소득 등으로 보니 한 500만 원 정도는 투자 여력, 적립 여력이 있다. 뭐 적립 가능 혹은 투자 가능 금액이라고 합시다. 있으면 이 중에 250만 원은 개인 유동수,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필요 자금을 위해서 좀 적립을 해 놓으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나중에 제가 CEO의 5가지 이익이란 내용을 가지고 CEO의 5가지 이익이란 내용을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참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법인에서는 경영정기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셔라. 1000만 원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금액 결정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을 보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자금 최소화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부족자금이 20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컨설팅을 통해서 1000만 원은 절감, 이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증여하고 뭐 배우자 증여하고 뭐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고 이게 이제 특정 법인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올해 내년 세법이 개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확정이 되면 요거는 이제 쓸모 없어지겠죠. 그래서 절감 목표를 한 10억 원 정도, 20억 원이 부족한데 10억 원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상속세 지원만 준비하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뭘 많이 해야 돼요? 증여를 우선 해야죠. 증여를 하고 자산을 없애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컨설팅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얘기하실 때 첫 번째 장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정보의 기록, CEO의 어떤 그 성향 이런 부분들과 니즈,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얘기했던 CEO의 지금 자산 현황, 필요 자금, 그리고 이 필요 자금이 현재 준비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현재 20억이 필요한데 줄여서 정말 남은 진짜 이건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되는 금액 이렇게 산출이 되면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뭐예요?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 안내 저기 좀 강의만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안내해드리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여기서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딱 끊으셔도 돼요. 자, 강의 안내해드릴게요. 자,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미팅, 2차 미팅, 클로징, 컨설팅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멤버십이 연 25만 원이고 그래서 멤버십 여러분들은 매월 중강의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제가 이제 뭐 PPT 제안서, 뭐 엑셀 제안서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제가 혹시 그 비상장 주식 평가 자료 엑셀 자료 드렸나요? 이거 좀 생각이 안 나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안 닿았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그 작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업무에서 빼고 저 혼자 그 이제 페이퍼 워크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잠적해 있으려고 흔한 말로 좀 힐링 여행을 며칠 좀 다녀올 계획이라 물론 거기 가셔도 이거 하고 있겠지만 계획이라 다음 주에는 제가 요 강의를 못 올립니다.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2차 미팅 제안서랑 명의신탁 그 엑셀 자료랑 만약에 제가 명의신탁 엑셀 자료에 저기 그게 있다. 저기 비상장 주식 평가 프로그램 단순한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들 쓰기 쉬울 겁니다.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멤버십 여러분들 요렇게 이런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를 저희가 거의 한 30% 정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멤버십들 혜택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는 별도로 20만 원 강의비를 받고 제가 이제 이 일부 공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혹시 오해가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강의가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아셔서 그렇지 않다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합치면 45만 원이니까 좀 비싸신가 봐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할인해드리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지금 25만 원, 20만 원 다 저한테 지불을 했고 그분들하고 차별화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강의만 듣고 싶은 분들이 문의가 와요. 강의만 하시면 안 되냐. 근데 제가 그거를 거절을 해왔는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서 강의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 수강을 하고 싶다. 요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 강의를 내가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20만 원을 강의비를 주시면 저한테 이제 010-288-510으로 문의하시고 강의비가 입금이 되면 제가 강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강의 링크를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한 달에 20명씩, 30명씩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항상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늘어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10,00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10,000명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10,000명 되면 뭐 조금 지금은 수입이 없어요. 유튜브 수입이 없어요. 한 달에 8,000원 막 이래.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수입 좀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영업을 잘해서 이렇게 크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10,000명 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상.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우리 좀 이렇게 법인 영업을 하는 분들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고 강의 필요하시거나 이렇게 강의 들으실 분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힐링 워크 휴가로 인해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동영상을 못 올리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대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지금 이번에 줌 강의한 내용을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 강의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제가 16일, 17일 날 휴가고 18일 날부터 출근할 예정이니까 18일이나 19일 날 그때 한번 강의는 다시 올릴게요.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 강의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